안녕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쉽게 영어를 배우는 랭브리지 넌톡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수업으로 오늘은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제1강 언어의 6블록 구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어든 영어든 중국어든 프랑스어든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단 6개의 블록입니다. 그 6블록은 주어, 상태동사, 행위동사, 보어,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입니다. 모든 문장은 이 6가지 블록의 조합과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언어는 6개 블록의 조합으로 모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이 6개의 블록 구조를 이해하면 문장의 뼈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언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어 블록, 상태동사 블록, 행위동사 블록, 보어 블록, 목적어 블록, 부사어 블록.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이 영어 학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주어는 문장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문장의 주체입니다. 모든 문장은 이 주어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주어와 다르게 동사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다른 하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는 주어가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이나 행동, 인지, 변화를 표현합니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어는 문장 전체나 동작, 상태를 꾸며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같은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 부사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6가지 블록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표현합니다. 6개 언어 블록은 실제 문장에서 단 2가지 조합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상태문 구조로 주어 플러스 상태동사 플러스 보어 플러스 부사어로 이루어지며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문 구조로 주어 플러스 동작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어로 이루어지며 주어의 행위나 행동을 표현합니다. 이 2가지 구조가 세상의 모든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상태문은 주어의 상태, 행위문은 주어의 행위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2개의 문장 구조에 각 문장 구조는 2개에서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 블록들의 배열 순서, 즉 어수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의 순서로 구성되고 영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 순서로 구성됩니다. 한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어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수는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의 흐름입니다. 즉, 말은 생각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인데 한국인이 영어를 말할 때는 바로 이 사고의 흐름을 역행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하나, 반복 훈련입니다. 수십, 수백 번의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고, 흐름을 영어 어순 순서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어의 어순 흐름을 살펴볼까요? 한국어는 조사를 통해 문장 성분을 결정합니다. 그는 사과를 집에서 먹는다처럼 조사가 붙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사과를 먹는다와 사과를 집에서 그는 먹는다는 순서가 달라도 여전히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조사 없이 오직 순서로 문장 성분을 결정합니다. 즉, 영어에서는 어느 자리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순을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He eats an apple at home은 he는 주어 자리, eats은 동사 자리, an apple은 목적어 자리, at home은 부사어 자리로 성분이 위치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an apple eats at home 이라고 하면 사과가 집에서 그를 먹는다라고 의미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보어 또는 목적어는 그 자리,
부사어는 부사어 자리,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세상의 모든 언어는 상태 또는 행위, 문장 두 구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상태 문장의 영어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보어 플러스 부사어 구조이고 한국어는 주어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보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입니다. 행위 문장의 영어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어 구조이고 한국어는 주어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문장은 이 두 가지 틀 중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표현 형태가 모든 문장의 근본 구조입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이 두 가지 구조만 명확히 이해하면 그 어떤 문장도 분석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은 6개의 블록 요소 중 최소 2개 블록에서 최대 4개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어 블록 플러스 동사 블록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태 동사는 보어 블록과 짝을 이루고 행위 동사는 보어 블록 혹은 목적어 블록과도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부사어 블록은 부가 설명 즉 추가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사어 블록은 문장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안에는 부사 블록을 제외하고는 1개 블록씩만 올 수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블록 구조는 5개 구조뿐이고 이외의 문장 구조, 예를 들어 주어 플러스 상태 동사 플러스 목적어 같은 문장 구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장 구성의 필수 성분이 한국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영어는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서술어와 동사의 기능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술어와 동사는 왜 서로 용어가 다를까요? 둘 다 주어의 상태나 행위를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영어는 오직 동사 하나만이 서술 기능을 담당하여 그냥 동사로 통칭하는 것이고 한국어는 동사, 형용사, 조사 등이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통칭하여 서술어라고 합니다. 즉 한국어는 주어 플러스 형용사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는 형용사가 서술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주어 플러스 형용사만으로는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어 플러스 상태 동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가 되어야만 문장이 성립됩니다. 영어에서는 동사만이 서술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어든 영어든 문장은 6개의 블록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6개 블록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국어인 한국어를 블록 분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만 여태까지 해본 적도 해볼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분류해보고 특히 숨어있는 생략된 주어만 잘 찾아내면 별 무리 없이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때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상태 서술어와 행위 서술어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국어 문장 블록 분류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 이 문장을 주어 블록, 상태 서술어 블록, 행위 서술어 블록, 보어 블록, 목적어 블록, 부사어 블록으로 각각 분류해보세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분류해보세요. 처음이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함께 블록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나는 주어 블록에 해당되는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문장 속의 아침에는 부사어 블록에 해당하는 부사어이며 커피는 목적어 블록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신다는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행위 서술어 블록의 행위 서술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문장은 주어가 언제 무엇을 한다라는 문장으로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두 종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는 문장의 두 구조 기억하시죠? 하나는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또 하나는 주어가 무엇을 한다. 이 문장은 내가 커피를 마신다로 주어가 무엇을 한다 종류의 문장입니다. 그런 같은 종류의 그는 집에서 음악을 듣는다 라는 문장을 분류해보세요. 이 문장은 어렵지 않게 분류가 잘 되나요? 이 문장도 주어가 무엇을 한다 종류의 행위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그는 주어 블록에 해당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이 문장에서 집에서는 부사어 블록에 해당하는 부사어이며 음악은 목적어 블록에 해당하는 목적어, 듣는다는 이전 문장의 마신다와 같이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행위서술어 블록의 행위서술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녀는 오늘 기분이 좋다라는 상태 문장을 분류해볼까요? 그녀는 주어 블록에 해당하는 이 문장의 주어. 오늘은 부사어 블록에 해당하는 부사어. 기분이는 보어 블록의 보어.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좋다는 주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닌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상태서술어 블록의 상태서술어입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다라는 문장을 분류해보세요. 아이가는 주어 블록의 주어. 공원에서는 부사어 블록의 부사어. 친구는 목적어 블록의 목적어. 마지막에 나오는 만났다는 행위서술어 블록의 행위서술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행위 문장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피자를 먹었다라는 문장도 블록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는 주어 블록의 주어, 저녁에는 부사어 블록에 해당하는 부사어, 피자는 목적어 블록의 목적어, 그리고 먹었다는 행위서술어 블록의 행위서술어이며 이 문장 역시 주어가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행위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창가에서 자고 있다라는 문장을 블록으로 분류해보세요. 고양이는 주어 블록의 주어, 창가에서는 부사어 블록의 부사어, 자고 있다는 행위서술어 블록의 행위서술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주어가 한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행위 문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의 6블록과 문장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문장을 6가지 블록에 의해 분류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